마음의 집이라고 했더니 네.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으면서 여러 그 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 창당 때나 또는 국민의당 녹색바람 불 때나 제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당의 정신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라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 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상황에 대한 지역민들의 상실감도 커요. 우리 호남인들이 그동안에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그 정부로부터 정권을 뺏어올 수 있는 세력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그럴 만한 상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분열로 보지 마시고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보충해주고 또 확장시켜주는 대안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거예요. 이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 구도를 깨보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미래의 최우선 가치는 이 독점 구도를 깨는 데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당이 300석 그 의원 정수 가운데 무려 98%를 차지합니다.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양당이 독점했던 적이 없습니다. 한쪽은 검찰권을 마구 휘두르고 한쪽은 방탄하고 네. 방탄도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의석수로 방탄하는데 대통령은 또 거부권으로 방탄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망국적인 양당 독점 구도에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 네. 바람구멍이라도 내야 되겠다. 이 가장 궁금한 건 그렇다면 네. 이 총리님의 새로운 미래도 과연 연대해서 빅텐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인데 네. 사실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문을 열어놓고 가고 있지요. 저하고 개혁신당 사이에는 그렇게 먼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복지하고 대북 정책일 거예요. 네네. 그런데 조정 못할 건 없습니다. 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히 가는 안심할 수 있는 개혁, 책임 있는 개혁 그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네. 이 연대론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면 연대할 필요도 없지요. 다르니까 더 연대를 해야지요. 더구나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는 젊은 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분이고요. 네. 또 당신 스스로가 젊은 분이고요. 총리님께서 불출마 선언하셨을 때 네. 사실 모두가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진당 창당 이후에 불출마 선언한 것이 아니고요. 훨씬 전부터 총선 출마 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었지요. 주변에서는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엇갈리는 얘기들을 제가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네. 정리하기 전에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의견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의미 있게 제가 일을 해야 되겠지요. 새로운 미래를 포함해서 이 삼지대를 네. 놓고 이 과거 성공을 거뒀던 국민의당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교섭단체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자신하십니까? 이건데 네. 예,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죠. 네, 듣겠습니다. 최소한 교섭단체는 넘어야죠. 네네. 그 현역 의원들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또 그 부분이니까 네.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또 물밑 접촉들이 좀 있습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고려사항이 많고 네. 제일 큰 분수령은 본인들이 공천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가 여부일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동참한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저희가 이제 네. 그 인터뷰하는 네. 분마다 여쭙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으로 계실 때도 이것이 뜨거운 현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계속 달궈져 가지고 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께서 네.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국방부가 조금 더 대담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KTX 2단계 노선, 이 송정역에서 목포까지 갈 때 네.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면 한 6분 정도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주로 돌아서 무안공항 앞으로 네. 해서 이렇게 엎어진 S자 모양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6분이 더 걸립니다.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시간이 늦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 것. 제가 지사 때 그 노선을 결정을 했었는데요. 무안공항이 활성화돼야 목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이 무안공항에 여러 공항 기능이 온다는 걸 전제한 겁니다. 네. 네, 그것을 좀 우리 전남 도민들이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총리님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미래는 호남에서 몇 석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소한 제2당은 되고 싶어요. 민주당 다음으로는. 네. 총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